원자 오비탈의 마지막 주제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뭘 해볼 거냐면 여기에서는 바로 크기. 그 이온이나 원자들을 구라고 가정할 때 이놈들이 당체 얼마나 크냐, 얼마나 작냐, 그거를 이제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문제들이 수능 기출 같은 데서도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몇 가지 패턴들이 있는데 우선 첫 번째 1. 뭐에 따라서? 원자 번호에 따라서.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그려놓으면 전형적인 주기율 표정이 자, 이 주기율표에서 어떻게 되느냐? 같은 주기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할수록 자, 오른쪽으로 진행한다는 얘기는 원자 번호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같은 주기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한다. 원자 번호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자 번호가 커지는 거죠. 그럼 원자 번호가 커지면 그때 어떻게 되느냐? 그 원자 반지름은 작아집니다. 크기가 쪽쪽쪽 작아진다는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왜 그러냐? 오른쪽으로 진행할수록 뭐도 동시에 커진다? Z 이펙트가 뭐였어요? 유획전화, 유획전화도 같이 커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핵이 최외곽 전자에 대한 인력이 크다는 얘기 있어요? 작다는 얘기 있어요? 인력이 크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핵이 최외곽 전자를 끌어들여서 원자 자체가 살짝 찌그러집니다. 그러니까 약간 수축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기율표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원자 크기는 살짝 줄어들어요. 무슨 말 알겠죠? 엘로이? 엘로이 자는 줄 알았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알겠습니다. 엘로 갑자기, 그래요? 알았어요. 엘로 힘내요? 힘내. 그래. 자, 그 다음. 같은 족. 자, 같은 족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아래쪽으로 내려올수록, 혹은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사실 뭐가 점점점 더 생깁니까? 전자 껍질이 점점점 생기죠. 그래서 첫 번째 전자 껍질, 두 번째, 세 번째, 점점 이 전자 껍질들이 생긴다고요. 그래서 전자 껍질만큼, 전자 껍질의 황착만큼 그 원자 크기도 커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전자 껍질이 커질수록 원자 반경이 커지는 이유를 근본적으로 얘기하자고 하면 그게 바로 파울리의 베타올리입니다. 파울리 베타올리 뜻이 뭐였죠? 파울리 베타올리 뭐냐면 한 오비탈의 전자가 최대 몇 개까지? 2개까지 채워진다. 더 이상 채워질 수가 없죠. 즉 뭐냐면 완전히 그 껍질의 전자가 다 채워져 버리면 파울리 베타올리에 따라서 한 오비탈에 2개 이상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핵에서 좀 더 먼 껍질에 그 다음 전자가 채워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된다? 원자 반경은 커질 수밖에 없죠. 알겠죠? 그래서 전자 껍질이 많을수록 크기가 커지는 근본적 이유는 바로 파울리의 베타올리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그 원자 크기에 대한 성격은 요래 갈수록 살짝 작아지고 요래 갈수록 팍팍 커지고. 알겠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성격입니다. 자, 근데 이제 시험 문제, 수능형 시험 문제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건 바로 요것입니다. 수능형 시험 문제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요거. 자, 뭐냐면 크기 비교는 크기 비교인데 아까는 이제 원자 크기였잖아요. 원자. 근데 지금은 누구? 이온. 그런데 그 이온 전자 배치를 아무렇게나 비교하는 게 아니고요. 뭐가 같을 때? 전자 배치. 그래서 이온 전자 배치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이온이라고 하는 건 원래 원자 상태에서 전자를 좀 잃거나 얻거나 한 이런 상태를 이온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보통 이온들이 아무렇게나 전자를 잃고 얻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보통 뭐 아닐 수도 있는데 보통 어떻게 되냐면 이온을 잃거나 이온을 얻거나 한 후에 어떤 전자 배치가 된다? 옥텟. 아시겠죠? 전자 배치가 된 후 옥텟. 무슨 말이겠죠? 자, 옥텟이 뭐야? 옥텟. 바로 전자 8개. 전자 8개. 이걸 옥텟이라고 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8 이걸 이제 우리가 화학에서 옥텟이라 한다 이런 말이지. 그런데 이 옥텟이 원래는 화학에서 경험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자연계에 안정하게 잘 존재하는 분자 구조를 분석하면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원래 옥텟은 경험적인 현상입니다. 근데 양자역학이 발전하고 나서 옥텟이라고 하는 게 이런 것과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건 뭐냐면 바로 이온이 옥텟을 만족하는 전자 배치를 가진다. 그게 바로 누구? 18쪽 노블 가스. 그 전자 배치가 바로 옥텟을 만족하는 전자 배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뭐 니온, 알곤 이런 식의 그 비활성 기체들의 최유각 전자 배치는 항상 어떤 꼴이에요? 바로 NS2, NP6 이런 꼴이죠. s오비탈에도 전자가 다 채워지고 p오비탈에 전자가 다 채워지고. 그래서 사실 옥텟이라고 하는 건 여기에 있는 요 두 개의 전자, 요 6개의 전자 이거 더해서 옥텟인가 보구나.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원래는 경험적인 룰인데 양자역학이 발전하고 나서 비활성 기체의 최외각 전자 배치와 관계가 있는 숫자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이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많은 예로 이제 나올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9번의 플러린. 자, 플러린의 최외각 전자 배치는 이렇게 됩니다.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s오비탈이 2개, p오비탈이 5개인데 이 플러린이 주로 화합물 상태에서는 어떤 이온가나 산화수를 갖냐면 1-란 말이야. 1-란 얘기는 전자를 내어놓았다는 얘기야, 받아들였다는 얘기야? 전자를 받아들였다는 얘기지. 몇 개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 받아들인 거라고. 그러면 그 하나를 어디에 채웠을까? 전자가 5개 있으니까 하나 더 들어올 가능성이 있지.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 녀석의 전자 배치가 ES2, EP6.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9번 플러린의 안정한 이온 전자 배치는 이런 꼴이 된다. 그 다음 11번 원소 바로 소듐이죠. 자, 소듐 같은 경우는 우리가 화학을 잘 배우지 않더라도 중학교 교과서만 뒤져도 이의 이온가가 몇 가로 나와요? 1 플러스 이렇게 나타나자. 그러면 쟤는 전자를 잃은 거야, 얻은 거야? 전자를 잃은 거지. 몇 개 잃은 거야? 하나 잃은 거지. 그러면 어디서 떼어내면 되겠어? 바로 주형다수가 제일 큰 오비탈에서 전자 하나를 제거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럼 얘의 전자 배치는 어떻게 되느냐? 남아있는 짜잔 1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것이 바로 11번 소듐의 이온 전자 배치가 되겠으니다. 이렇게 해놓고 나니까 요코 전자 배치가 어떻게 돼요? 전자 배치가 다 같네. 무슨 말이겠어요? 이러한 전자 배치를 보고 옥텟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고 바로 이 비활성 기체인 18쪽 원소의 전자 배치다 라고 해도 되는 것이지. 뭐 말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좋아. 그런데 이런 식의 동일 전자 배치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이온 반지름이 작아집니다.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결론은 뭐다? 지금 여기 있는 얘들 같은 경우는 바로 그 이온 반지름 플러린, 니온, 소듐의 양이온, 음이온 요 세 개의 크기 비교를 해라. 그러면 어디가 크고 어디가 작다? 뽀로뽀로뽀로뽀 요렇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돼? 소듐 플러스 이온의 크기가 니온이나 플로린 이온보다 더 크기가 작아진다. 이유는 소듐 몇 번이야? 11번, 니온 10번, 플로린 9번. 아시겠죠? 자, 왜 그렇게 써요? 원자 번호가 커지면 자연스럽게 뭐도 커지게 돼 있어요. 유효핵전화도 기본적으로 커지게 돼 있죠. 그럼 유효핵전화가 커질수록 핵이 최외과학전자를 강하게 끌어들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역시나 이온이 됐건 뭐가 됐건 수축이 되면서 그 크기가 작아질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동일 이온 전자 배치, 그러니까 뭐 동일 전자 배치의 이온 간 크기 비교를 해라 하는 문제가 수능 같은 데서도 굉장히 자주 출제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생각도 기억을 꼭 해두시기 바래요. 됐죠?
그 다음 수능에는 안 나오는데 일반학책 같은 데 나타나는 또 크기 변화 경향성입니다. 어딨냐면 내 교재 44페이지에 있는 그림 33번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44페이지 그림 33 보이시죠? 보이시죠? 자, 그래서 이제 그림 보면 사실은 데이터가 한두 개가 아니고 꽤 여러 개가 나와 있잖아요. 그죠? 여러 개가 나와 있죠. 근데 데이터가 여러 가지가 나와 있어도 딱 봤을 때 나타나는 경향성이 너무 다 달라요. 굉장히 전형적이에요. 데이터들이 굉장히 전형적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데이터들의 딱 중간쯤 있는 그리고 가장 유명한 원소인 알칼리 금속, 리나카루세슘 얘네들만 저기 따로 표기를 해 두었어요. 알겠죠? 그리고 방금 얘기했듯이 이 변화는 굉장히 전형적이라고 했기 때문에 다른 데이터들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럼 이제 리나카루세슘 이거 이제 우리가 주기율표상에서 몇 쪽이라 그래, 얘네들. 얘네들 주기율표상에서 우리가 1쪽이라 그러잖아. 그지? 1쪽. 아니, 괜히 이렇게 뭐 탄식을 하는 거예요. 물이 시원해서요? 그래.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우선 첫 번째 경향성은 어쨌거나 자, 우선 Z는 뭐겠어요? Z는 어쨌거나 Z는 뭐겠어요? 원자 번호잖아, 원자 번호. 자, 어쨌거나 뭐 하는 경향성이 나타나요?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같은 족에서 아래로 내려올수록 어쨌건 증가해요, 어쨌건 감소해요. 어쨌건 증가해요, 어쨌건 감소해요. 어쨌건 증가하잖아, 그치? 그게 어디서? 요거. 사실은 이거는 원자 반지름이기도 합니다만 이온 반지름도 같은 족에서는 아래로 내려올수록 크기가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원자가 됐건 이온이 됐건 아래쪽으로 내려올수록 전자껍질 크기가 커지는 건 매한가지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요거랑 같은 현상인데, 근데 이게 뭐가 좀 독특하냐면 원자 번호가 같은 족에서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커지는 건 맞는데 뭐가 독특해요? 바로 증가하는 비율이 달라지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뭐 정확하게 함수 관계를 찾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지만 왠지 뭔가 초반에 증가하는 패턴하고 후반에 증가하는 패턴이 이게 좀 뭔가 많이 달라 보인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분석할 거냐? 바로 우리가 그간 배운 게 뭐 전자배치잖아. 이걸로 분석하는 수밖에 없지. 알겠죠? 전자배치 영어로? 엘로이? 전자배치 영어로? 일렉트론. 일렉트론까지 좋아. 컨피규레이션입니다. 전자배치라고 하는 거 영어 표현으로 일렉트론 컨피규레이션이라고 한다고 했죠.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 주어져 있는 원소들의 전자배치들을 한번 쭉 해보았어요. 자, 그래서 3번의 리튬은 전자배치 이렇게 11번 소듐, 19번 포타슘, 37번 루비디움, 54번 세슘 다 마찬가지로 전자배치를 쭉 채워 놓았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때 얘네들이 일족 알칼리 금속들이잖아요. 그럼 알칼리 금속은 기본적으로 이온가가 뭐야? 1 플러스지. 그럼 1 플러스니까 전자를 떼어내면 되잖아. 어디 있는 전자 떼어내면 돼? 바로 가장 최외곽 오비탈에 있는 얘. 쟤 오르륵 떼어내고 나머지 어떻게 되는지 써보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여러분은 여기서 저 전자 제거하고
저기 최외곽 저 이온들의 최외곽 오비탈 전자배치 쓸 수 있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요? 첫 번째는 1s2 맞나요? 맞죠? 그 다음 소디움 이것 뗀 다음에 최외곽 전자배치가 니온이랑 같아지는 거죠. 그럼 여기다가 어떻게 니온 전자배치 써주시면 되는 거죠. 니온 전자배치 어떻게 써요? 1s2, 2s2, 2p6 됐죠? 그 다음 여기서 전자 띄고 누구 전자배치를 써주시면 돼요. 알곤 전자배치 쓰면 되죠. 알곤 전자배치는 10번까지는 니온이랑 같고 3s2, 3p6 아이고 됐죠? 그 다음 루비듐에서 전자 하나 뗀 루비듐 플러스의 전자배치는 이거 띄어내고 크립톤 전자배치 쓰면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크립톤 전자배치는 어떻게 돼요? 크립톤 전자배치는 바로 18개까지는 알곤 전자배치랑 같죠. 그러면 나머지 18개의 전자가 남는데 그 18개 전자배치 어떻게 해주시면 돼요? 바로 3d10, 4s2, 4p6 됐죠? 됐습니까? 그 다음 세슘 전자배치는 이 전자 떼어내고 진온 전자배치 쓰면 되잖아. 그럼 진온 전자배치는 어떻게 쓸 수 있어? 36개까지는 크립톤 전자배치 갖고 여기다가 18개를 더 추가하면 되지. 그게 뭐겠어요? 4d10, 5s2, 5p6 저런 식으로 전자배치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전자배치, 다전자, 원자 전자배치, 그 다음에 그거 주기율표 구성 이런 거 얘기를 하면서 내가 마지막으로 강조했던 게 뭐야? 어떤 원소들의 전자배치를 기억해라? 어떤 원소들의 전자배치를 기억해라? 바로 18쪽 원소의 전자배치를 기계적으로 암기해서 거기서 다른 원자들의 전자배치를 유추해라. 이렇게 말씀드렸죠? 기억나죠? 그래서 예를 들어 요만큼 이게 진온이라고 하면 그 진온 전자배치를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라고. 알겠죠? 그렇죠? 오! 그러면 잘 봐요. 리튬, 소디움, 포타슘 양이온 전자배치에서는 없는데 난데없이 루비듐 세슘 전자배치에서 갑자기 뚜시 하고 등장하는 애가 있을 거야. 느기 바로 루비듐하고 세슘 이온 전자배치에서만 이런 식으로다가 3d10, 4d10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러면 생각해봐. 여기에 있는 루비듐 세슘이 지금 여기 있는 애들이잖아. 바로 여기서의 경향성이란 말이야. 여기서의 경향성. 그죠? 저것이 이 디오비탈 전자들과 관계가 있겠냐는 거지. 없어도 있게 만들어야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왜냐면 여기는 없는데 여기만 있잖아. 그럼 저 두 개만 다르잖아. 그럼 쟤들하고 이 디오비탈 전자배치를 연결 짓는 논리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요겁니다. 바로 첫 번째 D 오비탈의 전자는 가림 효과가 혹은 침투 효과 그리고 가림 효과가 다른 어떤 녀석들에 비해서 아주 작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d 오비탈 전자배치가 나타나는 원소들은 그런 원소들의 최외곽 전자
그 녀석들의 유효액전하가 아주 커집니다. 그러면 원자핵 입장에서는 최외곽 오비탈의 유효액전하가 큰 거니까 그만큼 최외곽 오비탈들을 끌어들여서 뭔가 수축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예상보다 살짝 그 크기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원래가 어디였던 거예요? 원래 경향성은 여기라고 가상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어떻게 된다? 살짝 수축이 이루어졌다. 수축이 이루어졌다. 누구의 존재 때문에? d 오비탈 존재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저렇게 어쨌건 같은 족에서 이온이 됐건 원자가 됐건 그 크기는 아래쪽으로 내려올수록 커지는 건 맞지만 커지는 비율의 변화가 생기는데 그게 바로 저 d 오비탈 전자들의 존재 때문이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저런 식의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게 크기에 대한 가장 기본적이고 두루뭉실한 얘기고요. 두 번째 게 시험엔 가장 많이 출제되는 예시고, 세 번째 게 일반화학책 이상에서 이제 보통 언급이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크기 비교에 아주 자주 나오니까 잊지 않고 잘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자, 다 썼습니까? 썼죠. 이렇게 원자 오비탈 끝. 박수를 쳐야 돼. 원자 오비탈 끝. 좋습니다. 그래서 원자 오비탈 은근히 뭐가 양이 많았죠. 양이 많았고, 이게 원자 오비탈은 꼭 그 부분의 진도가 아니더라도 화학 전반에서 전자 배치는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잊지 않도록 계속 복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단체 카톡방에 내가 우리가 그간 했던 모든 강의들을 주제별로 이렇게 다 강의들을 소팅을 해놓은 건 알죠? 내가 은근히 그거에 시간 많이 걸리거든요. 일부러 그렇게 해놓은 건 알죠? 내가 강의들 이렇게 몇 장에 무슨 주제 이렇게 해갖고 강의 이렇게 딱 소팅을 해놨잖아. 그게 링크 딱 해놓고. 근데 일부러 그렇게 해놓은 게 아니고 나중에 혹여나 천에 하나 내용을 잘 까먹었다. 그럼 그 순서 보고 딱 들어가서 보라, 이런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얼마나 친절한 강사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나중에 필요할 때 그 링크들을 일종의 사전처럼 쓰면 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 참네. 그래. 이렇게 친절한 강사. 알겠죠? 알겠습니다. 좋았어. 자, 그러면 5장은 끝내고 나중에 이제 기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았어. 기체.